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춘기가 이기냐, 갱년기가 이기냐. 저는 그 사춘기 아이들과 갱년기 학부모님들을 모두 상대하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 경력 12년 차가 되었는데요. 14살에서 16살 중학교 1, 2, 3학년의 아이들을 맡으면서 이 지독한 사춘기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사춘기 대체 뭘까요? 사춘기란 2차 성징이 형성되는, 즉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는 교사들이 봤을 때 빠르면 4학년? 그래도 5학년쯤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눈빛부터 다릅니다. 나를 대체 왜 건드리냐는 그 눈빛 있죠? 아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그 눈빛을 알아보실 겁니다. 이 아이들은 몸은 성인이 되어 가는데 마음은 아직 어려요. 그리고 본인들도 대체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뇌가 리모델링 되는 시기인 거죠.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원래의 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타고난 기질과 부모가 만들어 놓은 아이의 성향, 성격, 그리고 환경들.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 자체가 일단 다 부서지듯 다시 베이스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친구 관계, 학업, 가족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아 개념을 다시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나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못하는구나. 나는 이런 친구가 좋은데. 나는 이런 친구랑 잘 안 맞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자아, 나는 누구인가? 이 지구에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춘기는 왜 올까요? 사춘기가 없었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사춘기는 사실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자기가 사춘기가 없었다. 그렇다 하면 분명 생애 주기 어느 순간에는 사춘기와 같이 혼란의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Middle Aged Crisi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중년의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사춘기를 겪지 못한 사람들은 중년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그것을 찾는 과정은 일생에 한 번쯤은 분명 온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실 우리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왔을 뿐 누구도 그 아이를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아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뇌는 생물학적으로 겪게 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눈빛이 변하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아 저놈 사춘기네.' 하고 쯧쯧 혀를 차고 계신다면 사실 감사해 하셔야 해요. 아이가 뇌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 발달 시기를 잘 도착한 겁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제때 그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억눌린 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겪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왜 4가지가 없을까? 왜 사춘기 아이들은 무례할까요? 구자욱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님께서 경향신문에서 칼럼을 쓰신 게 있어요. 2017년도 기사인데요. 부모의 말이라면 곧잘 듣던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충동적, 반항적, 감정 조절도 안 되죠. 실제로 청소년 사망의 주 원인이 자살, 우울증, 거식증, 폭식증, 약물 중독 등 감정이나 행동 조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청소년기의 사망률이 유아기나 성인기의 2배, 3배에 이른다고 해요. 이 시기가 아주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밤에도 하고 모바일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래들끼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걸로 시험 기간을 계속 보내기도 하고, 부모와는 말을 한 지가 참 오래되기도 하고,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려고 부르면 "아 왜?" 라고 짜증부터 내는 시기죠. 야단치고 꾸짖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럼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사실
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키우는 우리 세모 ADHD 아이의 특징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반항적이고 감정 조절도 안 돼요. 다 모든 것은 그 해답이 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님께서 쓰신 기사 내용에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성숙한 뇌의 관제탑이라고 부르는 전두엽 부분, 우리 ADHD 아이들이 또래보다 항상 느리게 발달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청소년기에 모두가 다 같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보면 사실 누가 ADHD고 누가 아닌지를 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뇌에 있더라고요. 청소년기 아이들도 이 전두엽이 막 정신없이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뇌 안에는 전두엽 말고도 변연계라는 것이 있대요. 이 변연계는 사실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주고, 이 전두엽은 사회성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사람의 뇌가 1살 정도까지 아주 빠르게 다 같이 성장을 했다가 뇌의 그 폭풍 성장기가 1살 이후가 되면 천천히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두엽 부분은 늦으면 30살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ADHD 아이들은 이 전두엽 발달이 느리고 청소년기에는 이 전두엽의 혼란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춘기 아이들은 ADHD 증상이 막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두엽이 하는 일을 보시면 자기를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정보들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감정, 충동, 욕구 등을 너무 넘치지 않게 조절을 하는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막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뭐 학습적인 것이든 친구 또래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그 정보들이 막 많아지면 이거를 결합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내 행동을 결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하고, 이런 역할을 전두엽이 하는데, 이때 제대로 다 같이 작동을 하지 않은 사춘기 시기에는 감정도 조절 안 돼, 욕구도 조절 안 돼, 충동도 안 돼. 그냥 다 뇌가 하는 겁니다. 원래 ADHD가 있던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두엽의 작동 오류가 나는 시기는 사춘기, 전두엽 발달이 느린 경우는 ADHD, ADHD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부모는 엄청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의 전두엽 부분 말고 이 변형계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구포유류의 뇌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을 담당합니다. 2, 3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여전히 계속 30살까지 전두엽이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변형계는 청소년기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감정을 느끼는 부분. 그 부분은 이미 완성돼서 막 화가 나거나, 뭔가 불안하면 공포에 휩싸이거나, 화가 나서 공격적이 되거나, 막 흥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이 변형계, 그 부분은 이미 완성이 돼서 청소년기 아이들은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화가 나면 눈빛도 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대들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돼라는 그 전두엽이 딱 변형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변형계 안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이성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 편도체는 완성이 되어 있고 전두엽은 막 지진이 일어난 상태니까 어떻겠어요. 그냥 무조건 감정이 이기는 겁니다. 엄마가 공부해라 하면 공부를 내가 해야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알겠지만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해? 그 감정에 휩싸여서 할게 막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지, 알아서 한다고 화를 낸다든지, 감정이 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 편도체는 전두엽의 통제를 받아요. 막 화가 나면 상사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전두엽이 잡아주는 건데, 이 전두엽이 성숙하기 전인 이 아이들은 결정하는 데도 서툴러 행동도 조절 못해. 그렇다 보니까 편도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충동이 일어나면 억제도 못해요. 당장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만 게임을 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본능에 더 민감하고 당장 쇼츠를 봐야 되겠고, 쉽게 흥분하고, 또 공부를 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막 분노도 조절을 못해서 막 울기도 하고, 그 짜증을 다 엄마한테 쏟아버리고, 모든 것은 다 이 사춘기에 뇌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그들이 이성을 잃는 이유는 편도체가 이기기 때문이다. 편도체는 그래서 이 분노 공격성을 담당하는 중추라고 해요. 실제로 똑같은 10대들 사이에서도 편도체가 더 큰 아이들이 부모님께 더 반항적이라고 해요. 더 감정적인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008년에 호주 멜버른 대학의 알렌 교수팀이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들은 10대 초반의 청소년들 부모가 대화하는 것을 다 녹화를 했대요. 그리고 논쟁이 일어날 만한 대화 주제 뭐가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 숙제, 휴대폰 써라 마라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대화 주제로 나올 때 얼굴 표정이나 아이들 목소리 톤을 분석을 해서 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미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편도체가 더 큰 아이들이 표정도 더 세고 목소리 톤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났을 때 뭔가 반항적인 아이들, 눈빛이 싹 변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아마도 편도체가 더 큰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의 경우 이 전두엽이 발달할수록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청소년의 뇌에서 편도체와 전두엽 간의 불균형한 발달 속도, 이것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 아이들은 우리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이 짜증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전두엽이 발달을 잘한 남자아이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런 아이들은 좀 비교적 선생님들께도 자신의 감정을 좀 숨길 줄도 알고 하지만 특히 ADHD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전두엽이 아직도 발달하는 중이죠. 느리고요. 그렇다 보니 ADHD와 사춘기가 같이 만난 아이들은 더욱더 이 부모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춘기 아이들은 대체 부모가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요? 부모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사실 이 아이들은 양가 감정이 있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한 반에 가서 잔소리를 막 했어요. 야, 너네 반은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니? 지금 청소를 해야 되겠다. 쓰레기통도 씻어와. 여기에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돼. 걸레를 지금 빨아와 하면서 막 잔소리를 했더니 아이들이 아, 선생님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반에 가서 공부해라. 너는 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니? 잔소리를 했더니 표정이 싹 어두워지고 눈빛이 싹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이 10대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걸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답은 양가 감정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을 내버려 두길 바라면서도 또 애정을 보여주고 슬쩍슬쩍 내가 너한테 아직 관심은 있어 이런 말을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막 도전해보고 싶은데 또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저질러 놓고 또 해결은 부모가 해주길 바라고 그런 의존성과 독립심이 함께 있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의존성과 독립심의 그 정도는 아이마다 다르겠죠. 그러니 부모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저도 중 1, 2, 3학년 부모님들과 매년 상담을 하면서 아이의 기질에 따라 성향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 독립심과 의존성이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론은 테두리를 크게 그리면 부모님도 아이도 편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선을 넘지 않도록 테두리는 그리되 아주 크게 그려주세요. 자신이 테두리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조금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도록 부모님이 테두리를 크게 그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그 커다랗게 그려놓은 그 테두리를 넘으려 할 때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이 테두리는 부모가 지키고 있어. 선생님이 지키고 있어. 너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통제 안에 있다는 것도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이 사춘기 시기에는 건강한 성인이라는 그 모델이 가정에도 학교에서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 보지 마 라고 말하면서 하루 종일 쇼츠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 부모 존경할 수 없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와 독립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나와 이제 한 몸이 아니고 분리되려고 하는 아주 강한 본능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내가 가정에서 닮고 싶은 성인이 없는데 그 성인이 자꾸 나를 통제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납득을 못해요. 가뜩이나 반항적인데 더 반항합니다.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실하게 너를 위해서 아침을 차리고 출근을 해. 엄마는 해야 할 일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실히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도 건강한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공부 좀 해 라면서 책 한쪽도 보지 않는 부모를 보면은 아이는 사실 힘이 빠져요. 책 보는 척 하세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모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가족에 기여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도 꼭 아이들에게 자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해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일하는 엄마에게 서로에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실히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와줘서 고맙다. 당신 정말 멋집니다. 말하는 게 어색하면 편지라도 쓰는 것. 그런 제스처들을 보면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들을 보면서 아이는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감을 느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도 꼭 보여주세요. 부모가 매일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그러면 아이도 어느새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아주 이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표정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아이들은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일 긍정학원을 하고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면 아이도 긍정적으로 사고 회로를 바꾸려고 연습을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시험 공부가 제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냥 TV가 계속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누웠는데 엄마가 발을 막 주물러줘요, 말없이. 그때 그 편안함이 저는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조금은 좌절해도 괜찮구나. 이 가정은 참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내 기분은 정당하구나. 인정받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저에겐 참 안정감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리고 나니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공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엄마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아, 저건 엄마 공부가 아니고 내 공부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지지해주니까 그건 엄마 게 아니구나. 내 공부구나. 라는 개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조금 멀어져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믿음을 주는 것도 부모로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안정된 일상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균형 잡힌 뇌가 되어야겠죠. 편도체와 전두엽. 균형이 잡히면 아이들은 감정도 적당히 표현할 줄 알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렵겠죠. 그렇지만 노력하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춘기 뇌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그래서 새로운 일탈, PC방, 스마트폰, 쇼츠 이런 짜릿한 모험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들이 좋고 그리고 술, 담배 손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게 더욱 강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조절 기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을 낮추는 것. 그 확률을 낮추는 것은 우리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자극적인 것들, 디지털 세상보다 자연도 좋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려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긍정적인 대화. 식사 시간이나 짧은 1분 정도의 대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오늘도 학교에서 너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오늘 하루는 즐거운 일이 있었니? 오늘은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많이 했니? 게임을 자주 하는 친구면 오늘 게임은 결과가 어땠니? 이런 거라도 물어보시면 아이가 대화의 시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독서, 계획하고 실행하기, 계획표 세우고 실행해보기, 하루에 3개도 괜찮습니다. 뭐든 3개라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기 쓰기, 그 다음 운동, 이런 6가지가 균형 잡힌 뇌 발달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요. 이 중에 몇 가지라도 도와주시면 아이들은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춘기 아이를 이해해보는 영상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사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로서 나는 왜 화가 날까? 어쩌면 내 기대가 너무 높아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춘기를 보냈을까? 그 시기를 잘 보냈기에 지금의 어머님, 아버님 그 모습이 있는 것이지 않을지, 그 시기를 현명하게 함께 균형 있게 견뎌내는 것,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